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8월 9일이든가요. 그때 이제 그 남북경제협력주로서 현대 엘리베이터 그 종목을 이제 추천했다는 그런 방송을 드렸었죠. 자, 드린 뒤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장소는 어딘가, 이제 그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어떤 것을 회의 주제로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내일부터 열리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뉴스를 면면히 좀 체크를 했어요. 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리설주 여사,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시죠. 해서 네 분이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죠. 자, 이것처럼 이번 가을에 남북 경제 협력주가 전설적인 랠리가 온다. 자, 이 가을의 전설, 영화 예전에 여러분들 가을의 전설은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정부의 정책주 혹은 이런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테마주들이 보통 가을에 이제 시작이 막 불꽃이 붙습니다. 특히 이제 휴가 연휴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8월 15일이면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 이제 약간 좀 가을이 이제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봄에 이제 끝납니다. 봄에 굉장히 긴 랠리가 되겠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보통 8월 중순 넘어서 혹은 8월 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랠리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을의 랠리, 가을의 전설적인 랠리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타서 물 한 컵 좀 먹었네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을 함에 있어서 그 대표로 파견하는 그 사람을, 그 경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표로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남북 경제 협력이죠. 경제 협력이죠. 북한은 지금 25개 경제 특구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 지정만 해가지고 장소까지 다 잡아놨는데 지금 놀리고 있어요. 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절대 돈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김정은은 2020년까지는 북한 주민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하고 좀 닮아 있느냐면 베트남이죠.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계속해서 사정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열쇠를 풀어줬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북한도 지금 여러분들 미국과 수교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북한은 중국을 미국보다 좋아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거는 김정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의원한테, 우리는 중국을 엄청 싫어한다. 왜?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말이죠. 국제 정치학에서 이 가까운 나라는
더 이 전쟁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전쟁을 하기 쉬워요. 근데 먼 나라하고는 전쟁을 안 하죠. 우리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일본하고 엄청 전쟁을 하고 또 중국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은 옛날 삼국시대부터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수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안 해줍니까? 미국이 안 해주죠. 미국의 정상국가 대우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정상국가 대우를 해서 정상회담을 한던데, 근데 깍듯이 그때 정상국가로 인정을 해줬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베트남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 후에 23년 만에 지금 엄청난 발전을 했죠. 여러분들 말도 못 아시잖아요, 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국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 북한을 10년 안에 베트남처럼 베트남 이상으로 키워버리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막 무작정 풀어주면 안 되죠.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흔들고 나서 풀어주겠죠. 저는 미국이 열세를 쥐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하고도 비슷하다. 자, 그런데 요렇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지 않아요. 예. 자, 제가 이것을 지금 주가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요 얘기를 왜 자꾸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지금 현재 남북 경제 협력주가 엄청난 메가 트렌드가 되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제 1987년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1994년에 세계 유리 반도체가 됐지 않습니까? 조선도 이제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 관련주들은 100배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많죠. 이게 바로 메가 트렌드란 거죠. 근데 남북 경제 협력도 바로 거기보다 더 큰 메가 트렌드.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남북 경제 협력주를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오히려 북한보다도, 아니 북한하고 미국도 다 필요하지만 그전에는 미국이 별로 북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자, 중국 때문에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 세계의 패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국을 외로운 섬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중국의 구글 워스로 한 지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여기 친미 정권이죠. 자, 여기가 보면은 이제 제가 가려버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키르기스탄, 미국 공군기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하고 지금 중국이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만들었거든요. 타이, 베트남도 지금 중국을 포기한 거죠.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마지막 퍼즐이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외로운 섬이 됐어요. 외로운 섬. 지금 현재 중국은 외로운 섬. 전부 다 둘러싸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1대1로, 자, 1대1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1대1로를 지지해가지고 지나가는 국가들은 전부 다 요즘에 거지 만들게 하고 있죠. 예, 파키스탄, 지금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터키가 지금 여기 근처에 있죠.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이쪽에 스리랑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가 지나가는 국가들은 요즘에 막 거지가 되고 있어요. 거지가. 왜? 1대1로는 중국을 지원,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1대1로가 지나가는 국가를 지금 거지 만들고 있어요.
스리랑카도 지금 그 주요 항국을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중국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1대1로에다 중국이 1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30%를 투입했죠. 근데 중국은 거기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거기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미국이 거지로 만들고 있죠. 지금 터키도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그게 지금 뭡니까? 중국하고 협조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거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예전에 미국이 소련을 망하게 만들 때, 소련과 친하게 있는 남미 국가들을 그때 막 거지 만들었어요. 왜? 달러를 막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급소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자, 중국의 그 수도 베이징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미국 대사관을 만들면 여기를 다 내다보죠. 그래서 사드를 중국에서 반대한 이유잖아요. 다 내다보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만약에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세우면은 사람 인중에다가 대못을 박은 것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은 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전략을 폈나요? 자, 어떤 전략을 쳤냐면은, 일본을 부자국가로 만들었죠. 이거 다 미국이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부자국가. 자, 한국도 부자국가. 왜 그렇죠? 예전에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서유럽에서는 독일을 부자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소련을 이기는 거니까. 자, 그렇게, 지금 대만도 지금 부자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부자예요. 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래야 이제 이 부자로 만들어주면 그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견제할 때 협조해 줄 테니까. 덕분에 한국도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도 베트남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미국의 지금 전 세계의 패권 전략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무역 분쟁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무역 분쟁을 하면은 망하느냐? 그렇진 않죠. 예. 자,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 국가를 만들면 되니까 이게 북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수혜가 되겠죠. 자, 그것은 나중의 일이죠.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흘리겠죠.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남북 경제 협력주입니다. 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렇다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종목들은 예전에 인터넷, 조선, 반도체처럼 한국을 먹여 살리는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기간은 4년에서 6년 잡고 적게는 100배, 많게는 500배. 그때 조선주가 조선주가 현대 미포조선이 한 4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우량주라는 이 우량주가 이게 100 몇 배 갔어요. 2,759원에서 40만원 갔으니까 130배 갔죠. 자, 이런 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런 게 메가 트렌드. 이게 메가 트렌드. 그리고 이제 우량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엄청 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건설주도 많이 갔어요. 건설주. 이런 게 메가 트렌드죠. 건설주. 이것들이 한 40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경제 협력주가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그리면서 간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를 먼저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덜 든다. 그러면 계속 박병주 전문가의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신청. 자, 구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죠.
제가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 신청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방송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한 번이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을 반복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해서 박병주 전문가의 그동안의 전략이 어떻느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는 맞췄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다 안 하지만 하도록 일부만 하더라도 거기 안에 고스란히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여. 최근에도 또 정확하게 맞췄어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대북경제협력주가 거기서도 맞췄어요. 저희는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4종목을 유료방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종목은 자, 현대 엘리베이터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현대 엘리베이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자,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8월 9일 날 이렇게 93,000원 이하로 매수. 조만간에 북미 간 좋은 소식이 온다 그랬는데, 요게 장 끝나고 나서 8월 9일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8월 10일 날 급등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거를 2시 46분 7분에 보냈거든요. 조만간에 북미 간 좋은 소식이 온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죠? 자,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서 어쩌냐면은, 끝나고 나니까 15시 30분이죠. 거기 이후에 한 16시 정도의 뉴스가 터진 거예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막 급등을 했죠. 자, 맞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북경제협력주는 뉴스가 나오고 나와서 살라면은 못 삽니다. 너무 아침부터 막 급등하니까 그 전에 사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함. 왜? 회원들이 따라서 매수하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 드리기 위해서 요걸 정확하게 문자로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이렇게 사시라고 하면은 자신감 있게 또 못 사신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문자를 체크해서 드린다 이거죠. 요게 8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8월 10일 날 8월 9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 넘어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경제협력주에 관해서는 박병주 전문가의 여러분들 전략이 뭐 100%는 맞을 수는 없지만 거의 95% 적중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북경제협력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상승 파동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자, 그러면 대북경제협력주의 파동은 지금 현재는 3파동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파동으로 보면은, 파동으로 그린다면요, 엘리트 파동 이론이죠. 1파, 2파는 1파만큼 많이 빠져요. 이번에도 대북경제협력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파는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4파 약게 조정주고 5파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자, 근데 이번에 2파로 조정 줄 때에 6월달하고 7월달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5월달에 고점에 반토막이 났어요. 자, 이것도 제가 5월 말경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7월 말까지 빠지니까 함부로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도 문자 기록이 다 있죠. 자, 그래서 2파 조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강력한 3파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파동에서 부산산업이나 요게 제일 많이 갔죠. 요게 한 7배 갔나요? 대야TI 한 5배, 512% 갔죠. 요것도 3배 넘게 갔고, 우리 기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평균 100% 더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간 것도 있고,
3, 4개월 걸린 것도 있지만은 한 달 안에 100%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근데 저희 방에서는 추천을 뭘로 했냐면 데아TI, DOAL 좋은 사람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그걸 추천했는데 그 추천 기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제가 LB세미콘 기록이네요. 자, 요거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이제 기록이 되겠는데 자, 자,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DOAL 한번 볼까요? DOAL 같은 경우는 DOAL을 보시면은 얘가 3월 20일 날 보이시죠? 12시 50분, 12시 38분에 추천을 하죠.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또 2125원. 데아TI는 3월 19일 날 2425원에 이렇게 추천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대호 AL은 419%, 데아TI는 522% 정도 이렇게 상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3월 21일 날 82,200원. 자,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78,000원도 추천을 하죠. 대형주가 그래가지고 100% 갔어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형주인데, 자,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1파동. 자, 그러면 먼저 데아TI를 볼까요? 데아TI가 이제 여기 제가 추천할 때가 여기였죠. 3월 중순 요쪽이었죠.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반 만에 한 512% 갔네요. 요까지가 1파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12,800원부터 해가지고 6,000원을 깨가지고 반토막이 났잖아요. 요것이 2파. 요게 2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강력한 3파죠. 자, 요것을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장기적인 파동을 자, 요게 이제 일반 주가입니다. 일반 주가인데 이미 신고가를 하늘을 뻥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요게 1파동이다. 자, 그래가지고 가장 강력한 3파동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요거는 철도 관련주. 그 다음에 DOAL도 아까 문자 기록을 여러분 보셨지만은 DOAL도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가지고 412% 갔죠. 그래서 DOAL도 이렇게 월봉으로 길게 보면은 자, 완전히 뚫었죠. 그래 여기까지가 1파 월봉에서 이제 장기 입행선 정배를 주고 가는 3파동. 자, 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82,200원, 78,000원에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블이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13만, 그 더블은 아니지만 거의 90% 상승했네요. 하나, 둘, 셋,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요 종목은 또 최근에 와서 여기서 추천했죠. 8월 9일 날 얼마에 추천하면 92,600원, 93,000원. 당일날 94,000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의 10% 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자 93,000원, 92,600원. 8월 9일날 이렇게 8월 9일날 2시 19분 2시 37분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제 강력한 이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 메가트렌드형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요겁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자, 여기 2,750원부터 해가지고 만원까지 갔을 때, 만원까지 갔을 때가 1파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만원에 40만원 갔을 때, 자, 여기 만원에서 40만원,
요게 올라가는 게 요게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요게. 자, 조선주. 그러니까 태웅이란 종목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628원이죠. 거기서부터 해가 대량 거래 터진 지점. 자, 5,30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동이고 거래 터지고 나서 여기 이제 5,300원부터 해가지고 13만원까지 갈 때, 예, 이제 그 부분이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 미포조선도 보면은 다운가 쪽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을 이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장 최고의 거래량 터졌거든요. 그래 눌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3파동. 이거를 자, 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들죠. 그리고 왜 남북 경제 협력주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거의 뭐 유튜브 들어보면은 이거는 거의 매일같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강력한 대파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왜 시간이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 폼페이오 이분이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CIA 국장 하다가 지금 북한의 최고의 실무 총책 김영철은 이제 미국으로 보면 CIA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을 맡고 있죠. 예. 전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또 김영철이가 맞상대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폼페이 이분도 어찌 본다면은 북한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왜 CIA 국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하고 나서 미국 국무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폼페이 이분이 세 번째 갑니다. 자, 잘하면은 8월 13일, 14일에 가는데 이번에는 유해 상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뭘 했잖아요. 뭐 풍계리도 폭파하고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그 ICBM 시설도 자기들이 뭐 해치하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 아니고 북한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미국이 너희들 좀 믿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였고, 전번에 6월 12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 때의 그 의제를 실천하는 거. 이거는 아직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 원칙을 실천하는 거. 그게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가 8월 13일, 14일 갈 때 그거를 서로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체할 핵무기 리스트를 대충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뭘 주겠죠. 이제 뭐 종전선언을 뭐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는 즉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사전 포석하러 가는 거예요. 1차 정상회담은 서로 밥 먹고 이제 뭐 70년 동안 왼수지가 지냈으니까 밥 먹고 이제 뭐 큰 포괄적인 원칙을 주고받는 거였지만 이제 2차 정상회담은 대략 한 9월 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이가 9월 18일 날 유엔총에서 연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만나가지고 할 때 그때는 이제는 뭡니까? 북한에서도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 일정을 미국한테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미국은 뭘 줍니까? 이제는 여기 경제 제재를 해지하면 그거는 메가톤급 여러분들 호재죠. 그러면 세계의 돈들이 북한으로 몰리죠. 그럼 북한으로 바로 못 가면 누구한테 옵니까?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경제 제재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은요, 의회의 권력이 세거든요. 그런 경제 제재에 대해서 2016년에 미국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북한 경제 제재를 묶어버린다. 북한 경제를.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말로만 그러잖아요. 지금. 김정은 우리야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의미 있는
일반에 이제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면 미국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제재를 푼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그거는 진짜 우리가 그 5월 달까지 뭐 부산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일단은 먼저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서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 제재를 그때 6월 10일 날 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을 드린다면, 자, 부산 산업을 보면은, 부산 산업이 이제 철도 관련주지 않습니까? 철도 관련주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 3만원에서부터 거의 10배 정도 갔는데, 9배 정도 갔는데, 요 올라갈 때는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6.1 정상회담 때 경제 제재를 풀어준 건 없죠. 그러니까 실망감으로 주가들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것도 25만원부터, 자, 10만원 깼네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가을에 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9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그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성공하려고 회담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주고받는 게 없으면 오히려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회담하는데 그러한 사전 포석을 언제 한다? 8월 13일, 14일. 주가는 미리 그래서 반영해서 이번에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미리 올랐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죠. 입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8월 그 전부터 8월 뭐 7일, 6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남북 경제 협력주를 추천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3개가 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월 말경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100%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현재는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9월 9일 날 태양절 그리고 지금 남북한 대명절이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는 뭡니까? 그 전에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추석 민심이 무섭죠.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지만은. 그래서, 자, 추석 이전에, 9월 24일 이전에 남북한 필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따라서 8월 말경에 지금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가 연설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죠.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뉴욕 타임즈 최고의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말경에 사자, 중국, 한국, 북한, 미국이 모여서 종전선을 할, 이게 북한이 원하는 거. 종전선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북한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거죠. 금강산에. 그때는 북한한테 뭡니까? 비자를 받아야죠. 비자를. 우리가 미국 갈 때 하는 것처럼. 자, 이게 지금은 꿈과 같이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봄에도 그랬습니다. 봄에도 우리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열릴까? 저는 그때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리기 전, 한 달 전부터. 예, 저는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9월 말경에 종전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나요? 방송을 지금 제가 하는 이 시간이 지금 9월 12일인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 이 남북경제협력주 주가는요, 뉴스가 나오면 이미 끝나버려요. 그 전에 오직 대장주. 자, 그 전에 오직 대장주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대장주. 자, 그래서 지금 추석 선물을 남북한 정상은 주민들에게 주려고 필사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민족 대명절은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죠.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다른 종목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이 종목이 제일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검증을 받는 거죠. 뭐 실제로 박병주 전문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북한의 것은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북 경제 협력주들을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또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6월 초에 사거나 6월 중순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손해보고 있어요. 이제 그게 타이밍이 굉장히 좀 맞추기가, 남북 경제 협력주들이 이 타이밍 맞추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자, 현대로템은 저희 방에서 5월 25일 날 이거를 추천했어요. 자, 잘 보시죠. 5월 25일 날은 그 전에 뭐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회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5월 25일 날 이 남북 경제주들이 전부 다 막 아침부터 30%, 28%막 폭락해서 출발했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근데 저는 그날 다른 거 안 보고 뭐만 봤냐? 그래프만 보고 캔들만 보고 이 현대로템을 추천했어요. 보십시오. 자, 시간대를 보면은 5월 25일 날 3시 10분, 그 다음에 15시 9분, 3시 9분이잖아. 요것을 28,100원에서 10% 비중으로 추천했죠. 현대로템을. 자, 요게, 자, 보면은요. 요게 돼가지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또, 다음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때 안 해 그랬어요. 밤에. 주가가 아침부터 몇 프로, 22%나 폭락했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28% 이상 폭락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요게 5월 25일 날 이거 추천한 거죠. 28,100원에. 자, 잠시만요. 자, 현대로템을, 요것도 여기 보면 아침에 19% 폭락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요거를 28,100원에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말에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침에 5월 28일 날 아침에 28% 떠서 출발하고 다음 날은 6% 떠서 출발하니까 이거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산 사람, 여기서도 많이 사람들이 손절매했다 하더라고. 막 겁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절매 한 사람과 못 산 사람들은 여기서 아침에 28%나 떠서 출발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 다음날 6%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40%나 떠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들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가 아주 괴로워요. 예. 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박병주 전문가 이제 실력 보셨죠? 이제 이렇게 타이밍을 남북 경제 협력주를 정확하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번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죠. 예. 자, 8월 9일 날 제가 혹시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 막 겁내가지고 못 살까봐 문자도 조만간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혼자 하시기가 여러분들이 버겁다면 여러분들이 박병주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에 정말로 이건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거든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9월 18일 날 지금 김정은이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8월 말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중요하지만은 초점이 9월 달에 있는 9월 18일 날 김정은의 유엔 연설 이것도 지금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북한에 와서 이런 것을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자 미국 의회에서 북한 경제법을 해제를 해버리면 이거 남북 경제 협조 물량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 요렇게 여기서 막 28%씩 가버려요. 그렇죠.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것처럼 자 요게 부산산업처럼 이런 식으로 막 점상한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30%씩 가버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남북경제협력주는요. 자 그 호재 뉴스가 나오고 매수하면은 당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할 매수 선취매를 해야 되죠.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그런 경우는 남북 경제 협력주 물량이 씨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박병주 전문가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뭐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북한도 그러겠습니다만은 9월 24일 날 추석이잖아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온통 여론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왜 결정적인 선물을 안 풀죠? 미국이 휴가 시즌이 9월 4일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미국 국민들이 뉴스에 집중하지. 놀고 있는데 누가 뉴스에 집중합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말한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박병주 전문가 힘드시면 박병주 전문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